유진 크리치 이거 많이 들어봐서 알잖아. 네. 아이다호의 미친 도살자. 네. 대충 때렸더니 한 42건 정도의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냐. 어휴야. 종신형 감면됐다가 또 사형 선고 받았다가 또 뒤에 나오는데 사형 집행하다 실패한 최초 케이스예요. 진짜 웃겨요. 이게 상황 자체가. 오늘은 뭐 염교수 나왔으니까 뭐 이거 보니까 난 얘 알아요. 아시죠? 유진 크리치 이거 많이 들어봐서 알잖아. 네, 얘 많이 돌죠. 아이다호의 미친 도살자. 네. 네. 이건 뭐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이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 유진 크리치 관련된 거는 좀 알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이제 유진 크리치가 생각보다 안 유명해요, 교수님. 교수님이 아시는 건 왜? 아니야, 아이다호의 미친 도살자 하면 요거는 아마 거의 알 걸. 알는데 얘 자료가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근데 얘가 왜 유명해졌냐면 그 사형제 때문에 미국에 기사에 되게 많이 나왔어요. 사형제 관련해서. 예. 특히 이제 얘가 교수님 연쇄살인보다 그 사형 집행 과정이 진짜 골 때려요.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그거 때문에 유명해요. 교수님 나오면 그때 마실 거예요. 그 새끼 뭐 생긴 거는 멀쩡하게 생겼어. 예, 그러니까 뭐 그냥 점잖은 그냥 이웃집 아저씨 같이 생겼는데. 그 생긴 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아주 나쁜 놈이라. 자, 나쁜 놈이지 그럼 연쇄살인범이 좋은 놈이 어딨어. 이게 심하게 나빠 연쇄살인범 중에서도. 예, 오늘은 그러면 58번째입니다. 네. 토마스 유진 크리치. 네. 아이다호의 미친 도살자. 네.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교수님 아이다호의 미친 도살자라는 표현이 일부 언론에만 나와요. 근데 이게 유명해.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공식 명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연쇄살인범이 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늪에 뭐 도살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얘는 없어. 없는데 교수님이 아시는 건 이제 언론에 보신 거죠. 일부 언론에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요. 그 현재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어. 네, 교도관에서요. 1950년생인 거예요? 50년생입니다. 50년생. 네, 50년 9월 9일 날 태어났고요. 1974년에 저지른 2건의 연쇄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2건이네? 2건?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얘가 중요 진짜 많아요. 많은데 얘도 저 입증된 게 2건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입증된 건 총 6건으로 봐요. 6건으로. 예, 6건으로 보는데 그 엄청 많이 죽였어요. 죽인 많이 죽였는데 증거가 없는 거라 그 과정은 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아이다호주에서 이제 그 사형 선고를 받았고요. 2년 후인 1976년에 이제 그러니까 종신형으로 줄어요. 2년 있다가 다시 재심을 걸어갖고 왜 그러냐면 야 내가 둘밖에 안 죽인 게 인정이 됐는데 내가 무슨 저기 사형이냐 종신형 감형해달라. 그래서 종신형 감형이 돼요. 그런데 예,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수감자를 또 때려 죽여요. 교도소 안에서. 살인범이구만. 그래서 이거를 1급 살인으로 해가지고 이거 재판을 또 받아요. 그럼 종신형에서 다시 사형으로 돌아가. 네, 이게 신기해. 이런 게 없어요. 케이스가. 말이냐. 그러니까 사형 선고 받았다가 종신형 감면됐다가 또 사형 선고 받았다가 또 뒤에 나오는데 사형 집행하다 실패한 최초 케이스예요. 맞아. 내가 그래서 유명한 걸로 이거 기억하는 거다. 있었어 실패한 사례. 예. 그러니까 진짜 웃겨요 이게 상황 자체가. 예, 그래서 그 내용 때문에 제가 부르게 됐고요. 그 FBI가 이제 교수님 아시겠지만 주 경찰하고 그 지역 경찰이 관할하는 일차인데 있잖아요. 그래서 FBI가 개입을 안 했는데 얘네가 이 사건에 대해서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했는데 대충 때렸더니 한 42건 정도의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냐. 어휴야. 무지막지한 놈이죠. 얘도 장난 아니네. 예, 그리고 자백도 그렇게 했고요. 했는데 그 증거 보강이 교수님 항상 얘기하잖아요. 사차 없는 저기 살인 사건도 존재할 수가 없고 현재 상황에서는 그리고 증거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400만 원으로 안 되지. 예, 아이다호 도로 살인 사건 있는데 그 뒤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캘리포니아 주에서 한 건, 그다음에 오리건 주에서 한 건. 원래 오리건 주에 살아요. 그다음에 이제 교도소 살인 사건 하나 아까 있었어요. 그거 유죄 받은 거.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는 그러면 5건인데 5건이네. 이게 2020년도에 넘어가서 하나 또 유죄 재판까지는 안 갔는데 얘가 한 게 확실한 게 하나 나와요. 유전자 나와가지고 그래서 총 공식적으로는 6건입니다. 6건. 예, 크리치 살인 사건 일부가 이제 HLL 아시죠? 지옥이잖아요. 지옥이잖아요. 지옥. 헬스 엔젤스라고 해서 이 미국에서 한동안 좀 시끄러웠던 사탄주의 그 교단이 있어요. 거기 사이비 종교? 그러니까 이제 사탄을 믿어요.
악마주의. 네, 그러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이게 좀 구분해야 되는 게 사이비는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부처님을 믿겠다고 하면서 내가 부처야 내가 예수야가 사이비고 이건 사교라고 그래요. 사교. 사악한 종교. 그래서 사탄 교단에 연루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썰이 좀 분분하니까 일단 설명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연방 경찰하고 아이다호 포틀랜드 경찰청이 최소한 3명 이외에 5명을 더 살해한 것 같다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건이.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제가 교수님 아까 5명까지 인정됐었다 그랬잖아요. 5명. 네, 근데 캘리포니아 한 건, 오리건주 한 건, 아이다호 도로살인 사건 2건, 그다음에 교도살인. 근데 2024년 올해예요. 1월에 그 샌 버나디노 카운티 보안관국에서 그 수사를 해갖고 발표한 거예요. 올해. 이 여섯 번째 인정. 1월이면 며칠 안 됐네. 네. 그래서 다니엘 A 워커라는 남성이 70년대 죽었는데 이 사건도 얘가 봅니다. 그러면 6건이 되는 거예요? 네, 총 6건이에요. 공식적으로 인정된 거는. 그다음에 이제 24년 올해죠. 4월 현재 아이다호 주에서 가장 오래 복역한 사형수로 기록이 돼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 살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원래 이제 올해 2024년 2월 28일 날 사형 집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실패했어요. 사형이. 네, 그래가지고 지금도 사형 대기수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빨리 해야지. 근데 이제 이게 좀 복잡해요. 그 뒤에 있는 얘기 좀 기니까 설명드릴게요. 성장 과정부터 보면 크리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태어난 날은 뻔하죠. 9월 9일 쉬우니까요. 1950년 9월 9일 날 오하이오주 해밀턴이라는 지역에서 태어났고요. 그 가난하면서도 이제 불화가 좀 잦은 부부 싸움이 잦은 부모, 그러니까 전형적인 케이스 가포가정이잖아요. 했고요. 유년기에 그러니까 3살 이전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혼을 하는데 이혼 초기에는 이제 엄마가 크리치를 키웠대요. 키웠는데 키우다가 이제 엄마가 갑자기 이제 애를 갖다가 남편한테 갖다 놓고 가버려요. 이게 애들한테 굉장히 정서에 나쁜 건데. 네, 근데 이제 엄마가 키울 땐 잘 키웠던 것 같은데 아빠한테 넘긴 거에 대해서는 기록이 안 나오는데. 엄마가 그럼 재혼했구만. 그렇죠. 교수님도 그렇게 보시죠. 재혼하니까 애 던져놓고 간 거지. 예, 그거밖에 없어요. 추전상으로는. 100% 그렇죠.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엄마에 대한 기록은 안 나오고요. 이제 아버지하고 함께 남았잖아요. 남았는데 그 거의 방치사 상태로 자랐는데 아버지가 그 기록상 제가 이제 겨우 언론에 찾는데 누나가 하나 있더라고요. 누나가. 네, 그 3살 정도 더 어린 누나가 있었는데 누나가 그나마 크리치를 봐준 것 같아요. 어린 누나가 봐줬는데 아버지가 이제 맨날 아팠대요. 맨날 아파가지고 크리치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기록을 보니까 누나가 이제 옥바라지 계속 한 거예요. 지금 40년 이상 살았는데. 얘를? 네. 그러니까 친누나는 괜찮은 사람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 되기 전까지 그 계속 아버지는 뭐 있으나 말하고 아파가지고 누나가 보호를 해줬는데 문제는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못 받아요. 그러네. 예, 그러니까 이제 무식자로 된 거죠. 나중에 이제 그 경찰에 잡힌 이후에 조사 과정에서 크리치가 뭐라 그랬냐면 그 아버지를 간병할 당시에 여자 간호사가 하나 있었는데 여자 간호사가 아버지를 상습적으로 때리고 구타하고 그랬대요. 간호사가? 예, 그러니까 크리치 주장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줌마 왜 때려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이제 자꾸 누워 있고 저기 하는데 자기 자꾸 힘들게 하니까 스트레스 받아 때렸다 이렇게 막 이런 내용이 그러니까 나와요. 병자니까 남자라도 힘이 없을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뭐 간호사가 때리려면 때릴 수 있겠지. 근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죽어버렸거든. 그러니까 이제 크리치 입장에서 의심하는구나. 네, 그러니까 크리치 입장에서는 계속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옛날 얘기긴 하지만 그리고 그 간호사 아줌마가 죽었겠지만 나이 먹어서. 그 아빠가 간호사의 학대에 인해서 사망한 거다. 그 이유로 인해서 내가 더 불행하게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건 뭐 입증된 건 아니니까.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가출을 해요. 15세 전후에. 네, 그 집에서 뭐 학교 볼 일도 없고 누나 또 누나대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집을 나가버리는데 이게 1965년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출을 하면서 그 당시 제가 볼 때는 성매매를 했던 것 같아요. 남자애가 게이 대상으로. 게이. 네, 예. 아유, 게이 천국인가. 왜 얘가 아무 기술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15살이죠. 가출한 상태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샌프란시스코 출신이라고 밝혔대요 당시에. 이 아저씨를 하나 만났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크리치한테 접근해갖고 아저씨가 용돈 줄 테니까 한번 자자 이렇게 꼬신 거예요. 15살 먹은 애가. 네, 그래서 성매매를 하려고 이제 가다가 이게 여러 개의 자료인데 15살짜리가 성인 남성을 목졸라 살해하는 건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 두 가지 중에 제가 볼 때는 뭐 짱돌 같은 거 있잖아요. 돌 같은 둥기로 머리를 내리친 다음에 살해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리치가 이제 나중에 경찰에서 뿌른 그러니까 나중에 사건으로 검거되긴 했지만 그 순서 시간 타임테이블로 보면 최초의 살인 사건을 이걸로 보고 있습니다. 15살이니까. 네. 그래서 이때 이제 경찰이 나중에 이 사건에 대해서 사후 수사를 들어갔는데 사체도 뭐 발견도 안 되고 못 찾았어 시신도. 예, 그 남성의 신원도 파악이 전혀 안 됩니다. 샌프란시스코 출신이라는 것만 나왔네. 예, 그 크리치의 주장이긴 한데 진술이 이게 너무 일목요연한 거 있잖아요. 그런데 시신은 못 찾았어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그 심리분석관이나 진술분석관도 투입이 됐는데 이 사건은 맞는 걸로 봐요. 근데 그 사람을 뭐 파악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걸 최초 살인으로 보고요. 기소는 못한 거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론. 그렇죠. 입증 불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 15살 이후에 크리치가 이제 사탄주의 아까 사교 모임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헬스 엔젤스라고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지옥의 천사들 이렇게 보내요. 지옥의 사제들. 네, 지옥의 천사들 뭐 이렇게 루시퍼를 아마 루시퍼 아시잖아요. 루시퍼. 예, 배신한 그 천사 있잖아요. 그 루시퍼를 신봉하는 집단인데 여기에 이제 그 빠져가지고 같이 살았던 걸로 보이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 헬스엔젤스에서 이제 배교 즉 거기서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이제 자기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특히 기독교 쪽에서는 이거 사탄 마귀 새끼들이라 할 거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만 딱 지목해 갖고 쟤 죽여 이렇게 지시를 받았대요. 이건 이제 이제 크리치의 주장이긴 해요. 그래서 자기가 5명 정도를 쉽게 얘기하면 청부살인했다. 죽였다. 예, 사교 모임에서 주장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크리치 내용에서는 100명이라고 나와요. 100명을 죽였다고 그러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5명으로 추린 이유가 뭐냐면 그 찾아간 집하고 그 상황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얘가 미국 전역을 광범위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청부살인했다 주장을 했는데 얘가 이제 주로 지금 교수님 아시겠죠? 아이다호하고 그 포틀랜드 이쪽에만 주로 왔다 갔다 했거든. 그러니까 전국 단위로 단일 애가 아닌데 그 지역의 그 형사들을 파견해 갖고 확인해 봤겠지. 예, 살인할 당시에 그 집 그 뭐 도로가나 집 상태 이런 거 있잖아요. 보면 그거 맞는 게 5개가 나오는 거라. 그것만 정확한 거야? 예. 정황이 5개. 예, 그래서 얘는 100명 주장하는데 얘는 100명을 죽였다고 막 떠들어대고 나발 부는데 어쨌든 경찰 입장에서는 5건 정도 그리고 그 당시에 5명이 실종이 됐대요. 그럼 거의 맞지. 돼서 그래서 거의 크리치가 이때는 죽인 건 맞지 않냐 이렇게 보는 게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100명이라고 계속 했는데 그 장소로 보면 아주 스펙타클해요. 아니 근데 죽였다고 그러면 지가 시신 어디다 둔 건 얘기할 거 아니야. 근데 오래됐잖아. 이게 몇십 년 된다고. 그래도 또 그 발견돼 갖고 그 각 지방 경찰서에 네. 뭐 백골 발견 뭐 발생 보고라든지 이런 게 그 돼 있지 않나? 그게 미국 경찰이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맞아. 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 예. 우리 대한민국하고 다르더라고. 이게 왜 한국만 별로 신경 안 쓰더라고. 한국만도 못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왜 그러면 거기가 그 카운티 그 셔리프 있잖아요. 맞아요. 보안관이 담당하는 데는 그리고 워낙 방대해서 심지어 교수님 뭐 서울시만한 면적을요 6명의 보안관이 담당하는 데도 있어요. 맞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요. 그래서 얘가 다녔다고 주장하는 데를 이제 다 찾아본 거예요 경찰이. 그래서 샌디에고도 갔고요, 샌프란시스코하고 말리부, 그다음에 캘리포니아의 그 비버, 오스던, 그다음에 솔트레이크 시티, 유타의 오클라호마 시티, 털사, 잭슨홀, 와이오밍, 뭐 미줄라, 몬테나, 캔사스시티, 뭐 콜로라도까지 이걸 다 뒤져봤는데 5명은 실종이다 얘들아. 예. 근데 이제 문제 뭐냐 입증 못한 거지.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얘가 이제 매장지가 하나 있다고 그랬대요. 매장지. 예, 사교에서 여러 명 왕창 죽여갖고 죽인 데가 있는데 나 거기 한번 가보자 갔대요. 희생물들 집단으로 갔다. 예, 집단 매장한 데 있다 갔는데 소뼈하고 양뼈 왕창 났대요. 그걸로 제사 지냈겠지.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게 그 교수님 이게 이제 너무 100명이니까 호황되니까 처음에는 이거 미친 또라이 하냐 그랬는데 얘가 실제 사람 여러 명 죽였거든. 그것 때문에 잡힌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역추적을 해본 거예요. 과연 이게 100건이 다 뻥일까? 근데 했는데 5건 정도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도 실제 없어졌고 찾지도 못했고 죽은 것 같고 어느 정도 부합되고 그리고 그 주변에 그 연고수사하고요 대인관계설 다 했대요. 근데 원한 살 사람도 없고 근데 갑자기 죽었다 이거라.
그럼 거의 비슷하지. 네, 그래서 이 5명 정도 그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 얘가 이제 나타난 게 공식 그러니까 뭐 국가 기록에 나타난 게 1967년도예요. 17살 때. 17살. 네, 그러니까 아까 15세에서 17세 사이에 2년 동안은 어려서부터. 예, 뭐 사교 집단에 들어가 있던 어쨌든 막 돌아다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때 이제 오하이오주의 뉴 마이애미라는 지역이 있어요.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친구를 익사시켜 버려요. 그래갖고 여기서 기록상으로는 목격자로 나와요. 예. 친구랑 같이 공식 놀러 기록에서 나온 게 물에 이거예요. 빠져 죽는 걸 본 사람. 예. 그래서 이제 경찰이 얘가 둥둥 떠서 이제 물에 있으니까 신고가 들어간 거라. 그래서 경찰이 가서 익사한 거야 얘가. 근데 왜 죽었지 했는데 이제 주변에 보니까 친구하고 같이 있고 그 강가를 거닐었는데 이 얘기가 나오는 거라. 그래갖고 이제 친구를 찾았더니 이게 크리치야. 그래 나 그때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아니 갑자기 얘가 사라져갖고 어디 갔는지 물에 그냥 들어가는지 좀 몰랐다고. 죽인 게 아니라 이거지. 네. 근데 이제 나중에 자백은 해요. 경찰에 지가 죽였다고. 내가 사실은 그때 기록 찾아보면 알 텐데 내 친구 하나가 그래 물에 빠져 죽은 애가 있다. 근데 내가 밀어넣었다. 이렇게 진술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계속 아까 사교 집단 말씀드리잖아요. 관련해서 특히 이제 그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 플레이보이 잡지나 허슬러 이런 잡지 아시잖아요. 옛날에 그 약간 도색 잡지. 예.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사탄주의나 이런 것들 뭐 야한 내용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제 이슈가 되는 것들이 들어가는 것들이 선정적인 게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보는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진술한 내용이 있고 역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모르는 내용 있잖아요. 이것도 진술한 게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지금 경찰 입장에서는 좀 분리하는 작업 있잖아요. 그러니까 콩하고 좁사로 섞여 있는데 이거 분리하는 작업이 좀 상당히 어려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가 조제에서 떠든 얘기하고 실제로 한 거 구분한다 이거지 쉽지 않을 텐데. 이게. 예. 그래서 여기서 하나 교수님 또 하나 나온 건 뭐냐면 제가 텍스트에 안 넣었는데 나중에 이제 2020년도에 들어오면서 분석관들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뭐냐면 얘가 또 다른 유력한 살인 사건이 몇 건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경찰이 파면 골치가 아프니까 수사력을 낭비할 목적으로 해서 그 수사 방해 목적으로 교수님 많이 얘기하신 거 있잖아요. 네, 이런 분석이 나중에 나왔어요. 그런 짓도 해요. 그러니까 뒤죽박죽 되게. 뒤죽박죽 만들어 놓으려고. 네, 맞아요. 예, 저 왜 그러면 전국 미국 전국 언론이 이때 이 당시 크리치에 집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됩니다. 끌려댕긴다고. 네. 그러다가 이제 그 1969년도에 예, 이게 만 19세에 이제 정권 제대로 달아야 돼. 이제는 이제 성인이 된 거야. 예, 이제 경찰의 자식이 된 거죠. 그래갖고 이때 무장강도를 저질러 갖고요. 이 새끼 가지가지하네. 예, 경찰에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정권이 이때가 최초죠. 예. 그래갖고 이제 1969년 12월 11일 날 무장강도 혐의로 최소 2년에서요. 최대 50년형을 받습니다. 이렇게 되나 봐요, 형이. 그래서 수감이 됐는데 2년 후인 1971년도에요. 가석방이 돼서 풀려납니다. 그냥 보면 뭐 우리나라 이거 저 법상 금방 풀어주고 짧다 그러는데 이 미국 더한 것 같아. 예, 그래서 대법원 이제 제가 옛날에 교수님 대학에 다닐 때 교수님이 미국 그 경찰제도 가리키실 때는 야 이거 최소형이 이렇고 최고형이 이런데 말 안 들으면 최고형이고 말 잘 들으면 최정으로 나와. 근데 대부분은 내가 알기로는 최고형이 많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제 요즘에 공부하면서 또 느끼는 게 뭐냐면 최저형이 지실형량이구나. 이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50년은 뭐 하나만 하고. 2년이고 2년에서 50년인데 네. 근데 간격도 너무 넓다. 그러니까. 2년에서 50년을 해놓고 2년 만에 내보내고. 그러니까. 웃기죠? 네. 너무 간격이 넓어.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일단 풀려나요, 교수님. 무장강도가 2년 만에 풀려났다. 예. 그리고 1973년 때 만 23세죠. 그 아이다호주에 보이시라는 동네가 있어요. 여기에 17살 여성을 만나요. 23살짜리가. 예, 그래서 토마스 로렌 화이트라는 여성을 만났는데요. 공식적으로 결혼을 해요. 아이고야. 그래서 같이 살아요. 혼인신고가 사는데 이때부터 골 때린 게 이제 커플 연쇄살인이 되는 거라. 아이고, 또라이를 만났구만 또. 예, 그래서 로렌 화이트도 또라이구만. 예, 얘도 이제 집이 어렵고 배운 건 없고 막 그런데 착하긴 했대요. 그래서 크리치한테 이제 쏠려가지고 이제 사는데 이때부터 이제 그 경찰이 확보한 증거로는 한 건 이상의 살인을 두 부부가 같이 저지른 거예요. 부부가 같이. 예. 근데 목적은 뭐지? 그러니까 크리치는 이제 그때 살인귀니까. 그럼 로렌 화이트는?
걔는 남편이 같이 하자니까. 보조하는 거고. 예, 예. 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납치해갖고 갖다 바치고 막 이러잖아. 예. 그래서 이게 이 당시에 경찰 추정으로는 한 5건에서 7건까지 벌어진 걸로 보여요. 두 부부가. 네.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기록 나온 거가 유력하다는 건 한 건 있었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부인이 이제 맛이 간 거야. 계속 사람 죽이고 이렇게 남편 따라다니니까. 그래가지고 그 정신분열, 지금 말해 조현병이 와요. 조현병이 와가지고 이제 간 거죠. 그래갖고 이제 도저히 안 돼갖고 오리건주 살렘이라는 지역에 위치한 정신병원 있잖아요. 여기 수용이 되는데 여기서도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얘는 원래 기질적으로 정신질환이 있었던 것 같다. 조금 있긴 했었는데 그래도 사람 죽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너무 잔혹한 상황을 계속 목격하다 보니까 그래도 당시에요 그 의사들이 얘 왜 도대체 치료가 안 되지 그랬대요. 약물 치료까지 안 먹히니까 진정약 먹여도 안 먹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의사들 입장에서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된 건데 이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화이트라는 부인이 제가 사실은 뭐 사람 죽였어요 뭐 이렇게 했으면 뭐가 좀 정리가 됐을 건데 그게 아니니까 이제 그리고 또 하나 얘기는 사람을 죽였다고 주장을 했대요. 자기가. 예, 근데 이제 정신과 의사들 입장에서 너무 허무맹랑하니까 잘 안 믿지. 야, 이거 17살짜리가 뭐 얘를 3-4명을 죽여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정신병원에서 자살해 버려요. 아이고. 네. 근데 이제 이러고 나서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약간 그래도 이상하잖아. 그 조사를 했는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크리치가 그 당시 주장한 게 뭐냐면 내가 집을 잠깐 일하러 나갔는데 어떤 남자들이 집에 쳐들어와 갖고 와이프를 집단 강간한 것 같다. 이렇게 크리치 얘기지 그거는. 네, 크리치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기록을 묵살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73년 8월 22일 그러니까 부인이 죽고 나서죠. 죽고 나서 이제 포틀랜드 사는 지역에서요. 담배 13상자를 훔쳐요. 큰 거를. 담배 박스를. 훔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는데 교수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징역 최소년만 살고 나왔잖아요. 2년에서 50년 사이에서 2년 살고 그러니까 얘가 가석방이지. 가석방 기간이겠죠. 네. 그러면 그냥 바로 구속되지. 바로 구속돼요. 교수님 말씀대로. 맞아 그러겠지. 네, 이 새끼 뭐 2년만 살고 내보냈는데 이게 넌 이제 그렇게 살아 이렇게 되는 거야. 네. 그래갖고 이제 재판을 받는데 재판 받는 과정에서 이제 얘가 뭐라냐. 제가요 원래 정신이 이상해요. 아유 거기나 여기나. 심신미약 똑같아요. 좀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검찰에서 보니까 얘가 좀 이상한 것 같거든. 그래갖고 이제 판사님 잠깐만요 그러고 이제 이게 검사 명령으로요 정신감정을 한 거라. 그때 살짝 갔대. 예. 그러니까 어떻게? 야 이거는 절도니까 이게 강도도 아니고요 절도니까. 요거 좀 아니겠네 그래갖고 이 조건부 치료감호 명령을 이제 청구해 갖고요. 교정병원 있죠. 옛날에 치료감호소라고 하는데 요즘 교정 법무병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이 법무병원에 이제 입수가 됩니다. 근데 거기 갔는데 갔더니 이거 또 발랄해. 그러니까 거기도 의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서하고. 그 이거 어떻게 된 거였는데 말도 잘 듣고요. 새근새근 하더래요. 그래갖고 처음에는 얘가 그 폐쇄병동 있잖아요. 가둬놓고 묶어놓는 데 있잖아요. 여기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그거 아닌 것 같아갖고 가자마자 개방병동으로 수감을 했대요. 근데 치료 속도가 너무 빠르거든. 그냥 어떻게 너 나가야겠다 그래가지고 일주일 만에 퇴원 조치돼요. 바로 나왔네. 절도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퇴원 후부터 이제부터 엽기적인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일단 부인 죽었잖아요. 정신병원 가서 죽은 상태니까 얘는 또 갈 데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주변에 이제 물어봐요. 내가 좀 취업하고 숙식을 해결할 데가 없냐 그랬더니 거기 성공의 교회가 하나 있었대요. 그 사진이 성공의 교회 실제 최근 사진입니다. 대한성공회도 네. 있죠. 그래서 성공의 교회에 집사로 취직한 거죠. 직권 표현을 하면. 근데 이제 성공의 교회 안에 청소도 하고 못도 받고 시설물 관리도 하면서 그 성공의 교회 뒤편에 있잖아요. 그 성공의 신자들만 모이는 그 묘지. 네, 묘지 관리까지 같이 했대요.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이제 소위 말 관사에서 이제 생활을 한 거죠. 근데 이제 1년 지나고 나서 이제 가을에 이제 일이 터져요. 뭐냐? 그 숙소에 이제 그 성공의 교회 직원들이 그 거기 살잖아. 예, 그러니까 크리치 숙소 안에서 썩은 냄새가 났대요. 아유, 감오시죠, 교수님. 냄새가 너무 심한 거야. 이게 뭐지 하고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니까 이불로 뭐가 거적대 같은 데 뒤집어 씌워져 있는데 식소 안에 딱 봤더니 이제 거기 사람이 하나 누워 있는 거라 남자가. 이 새끼 죽였구나. 그래갖고 성공의 교회 직원하고 그것도 신부님 출동했을 거 아니에요. 놀래갖고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갖고 이제 크리치 불러낸 거예요. 너 이 새끼야 이거 이 시체는 뭐야 이거. 그랬더니 그다음에 크리치 얘기가 뭐냐. 아 제가요
저희 정말 죄송한데 약간 나쁜 버릇이 있어갖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 궁금해가지고 시체 꺼내왔다고? 예.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면 무덤에서 파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 그 금방 확인되잖아 근데. 예. 그러니까 이제 성공회 그 신부님하고 그 행정 직원들은 야, 막 그래도 이거 꺼내놓으면 안 되지. 여기 성스러운 저기 주님의 전당에서 이거 막 날날 친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만 있어봐 그랬는데 이 사이 도망가. 아 그러면 이건 죽인 거지. 예. 도망가요. 그러니까 이제 성공회에서 놀래가지고 이것도 크리스천 도망갔지. 사천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경찰에 신고한 거라. 그래갖고 이제 포틀랜드 경찰 출동해요. 출동을 했더니 아이구야 이게 파온 게 아니라 실종된 사람이야 최근에. 죽인 거지? 네. 이때부터 살인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냐면 22세예요. 당시 동네에서 그냥 평범한 직장 생활하고 있던 윌리엄 조셉 딘이라는 남성이 아이고야.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되니까 이제 그 지역 경찰이 난리가 났겠죠. 야 이거 난리 났다 이게 난리가 난 거라.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딘이라는 그 남성인데요. 여자친구 하나 있었어요. 여자친구 이름이 뭐냐면 샌드라 제인 램사묵이라고요. 그 지역에 사는 19살 여성이었는데 이분은 셀럼이라는 상점에서 점원으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지금 딘을 죽여가지고 자기 집에 한참 보관했고 그 여자도 없어지고 그 딘이 죽고 나서 이 여성 있잖아요. 여자친구 샌드라 얘 또 불러내갖고 또 죽이고. 왜 그랬을까 이 새끼? 연쇄살인이죠 그냥 이유 없이. 그래갖고 이제 딘이 죽은 것을 그러니까 샌드라 제인 램사묵이라는 여자친구가 그 딘하고 지금 이 크리치하고 좀 친했대요. 근데 갑자기 둘이 어울리다가 딘이 실종됐잖아. 실종되니까 샌드라 제인 램사묵이라는 딘의 돌아가신 남자분의 여자친구가 아저씨 저기 내 남자친구 못 봤어요. 어디 갔어요? 그때 아저씨랑 마지막으로 있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 퇴근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죽여버렸구나. 그러니까 이제 여자친구한테 보내버린 거죠. 그래갖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거란 얘기입니다. 근데 당시에 경찰이 이 램사묵 있잖아요. 그 샌드라 있잖아요. 여자친구 사건은 수사를 하고 있었어요. 사체가 발견됐거든. 네, 하고 있었는데 딘은 실종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틀랜드 경찰 입장에서는 사람 다 죽인 거네. 네, 샌드라 사건 수사하고 있는데 남자친구는 사라졌고 어떻게 하냐고 성공회 교회에서 경찰 아저씨도 와봐요 그러고 형사들 갔더니 딘은 덩그러니 누워있고 앉았고 거기다 이 방 주인 크리치라는 새끼는 도망가 있고 그놈이 범인이지 뭐. 끝장난 거지 뭐. 그래가지고 어떻게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이제 숲에 들어간 거죠. 그래갖고 이제 오리건주 주경찰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포틀랜드에서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포틀랜드 경찰청하고 이제 난리 난 거예요. 이 새끼 빨리 잡아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제 수배가 됐는데 이때 있잖아요. 크리치가 애인이 있어요 또. 전에 죽은 부인 말고. 예. 17살이었는데요. 캐롤 스폴딩이라는 여자랑 사귀고 있었어요. 성공회 교회에서 일하면서. 이 여자를 만나가지고 야 내가 지금 일이 터졌는데 나랑 튀자 그래갖고요. 둘이 같이 도망가요. 아, 또 이상한 것들건 만나는구만 또. 네. 그래갖고 이제 교수님 제가 교수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다호의 미친 도살자 교수님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발생한 건 다 오리건 사건이에요. 오리건주에서 발생했는데 이때 이제 아이다호로 도망간 거예요. 스폴딩하고 같이. 네. 그래서 요까지가 이제 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망갔죠 아이다호로. 아이다호주로 도망갔어요. 이게 도망갔는데 73년 11월 6일 그러니까 도망간 지 한 달 보름 정도 됐어요. 요때 크리치하고 여자친구 아까 스폴딩 있잖아요. 여기 그 아이다호주의 그 루이스턴 남쪽 지역에서요. 도넬리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얘네가 히치하이킹을 하고 있었대요. 이 사퇴해달라고? 네. 그때 이제 1956년식 뷰익이라는 차 아시죠? 센츄리. 네, 뷰익 센츄리하고 되게 유명한 오래 많이 팔린 차라고 그러대요. 이 차를 몰고 가던 두 남성이에요. 이 두 커플을 보고 야 쟤네 좀 태워주자 이래갖고 태웠구나. 예, 히치하이킹 태운 거예요. 이 두 분 이름이 누구냐면 34살의 에드워드 토머스 아놀드라는 분하고요. 그다음에 40살의 존 웨인 브래드포드라는 두 분이 있었는데 이분들은 일 동료예요. 일을 하는 동업자예요. 이분들이 누구냐면 집에 있잖아요. 페인트 칠하는 페이트공 동업자예요. 도장공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가다가 크리치하고 여자친구 스폴딩이 보이니까 태웠어. 데려다 주지 뭐 이렇게 싫은 거예요. 이게 이분들한테 이게 인생의 마지막이었다는 거지. 참나 살인귀를 태운 거네. 예. 그러니까 아놀드하고 브래드포드하고 이날 끝장난 거예요. 왜 태우고 가는데 이제 차 앞에 남자 둘이 타고 여자친구하고 크리치가 뒤에 태웠을 거 아니에요.
가는 과정에서 가방에서 갑자기 소총 있죠. 권총 말고요. 소총을 꺼낸 거예요. 이 새끼가 그 준비. 네, 가자마자 이제 운전자 머리에 빵 쏘고 옆에 있는 조수석에 있는 동료 빵 쏴버리고. 아이고야. 그래갖고 두 분이 거기서 즉사해요. 그래갖고 그 도넬리 근처에 벨리 카운티 있잖아요. 55번 고속도로 인근에다가 두 남자 사체를 그냥 널브러 놔요. 예, 묻었다고 하는데 널브러 놨고요. 그다음에 그 근처에 차 있잖아요. 차도 놓고 그다음에 이 두 분이 이제 일을 가시는 상황이었으니까 그 지갑에 달러하고요 좀 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귀중품이. 그건 챙기고. 이걸 챙기고서는 이제 그 뷰익 센츄리 차량 버리고 이제 도주해 버립니다. 야. 그러니까 이분들은 진짜 완전 날벼락 맞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 돌아가신 아놀드하고요, 그 브래드포트 이 두 양반은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이틀 있다 발견돼요. 그래고 발견이 되는데 차 안에서 총 쐈으니까 뭐. 네, 그러니까 다음 날 발견됐는데 그 사체하고 그 옆에 이제 차 안에 피가 머리가 터지다 보니까 뒤에서 빵 쏘니까 튀었겠지 뭐. 다쳤대요. 그래갖고 엉망진창이었대요. 그것도 소총으로 쐈더니.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입장에서 이제 얘네가 검문 당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얘네가 이제 사람 죽였고 묻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지역 경찰이 비상 걸리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크리치 입장에서는 소총 있잖아요. 긴 총은 좀 숨겨야겠다 싶은 거라. 그래갖고 그 다음 날 이제 진 엘빈 힐비라는 26살의 그 지역에 사는 청년 우연히 길 가다 만났는데 얘한테 이제 총을 준 거예요. 아 참. 총을 주고서 야 이 총이 그냥 저기 너 가다가 어디 좀 묻어줘라. 내가 좀 어디 좀 가야 되니까 나중에 길 가다가 다시 너 만나면 내가 밥 사줄게. 이러고 총을 맡겨요. 그래갖고 이제 진 엘빈 힐비라는 친구가 그 인적이 드문 땅에다 총을 묻어버리고 이제 그 총은 끝납니다. 아 근데 이런 것도 이상해. 그걸 묻어달는데 또 묻어줘. 그 당시 그랬나 봐요. 그거 총 묻어달라면 뻔한 거 아니야. 네. 하여튼 신기하긴 신기해.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얘기상으로는 힐비한테 아까 제가 그 도장공 두 분 털었잖아요. 아, 뭘 줬겠지. 예, 수고비를 주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도장공 두 분 착한 동네 아저씨들이 갑자기 머리에 총 맞고 즉사 사살 당했지. 차는 그 아까 뷰익은 막 발견됐지. 그 뭐 비상 걸렸을 거 아니에요. 아이다호 난리 났겠네. 예, 그래서 아이다호 주 경찰 전체하고요, 지역 경찰까지 전부 비상이 걸립니다. 거기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리건주에서 아까 그 두 커플 있잖아요. 죽인 사건 있잖아요. 성공의 교회에서 발견된 남자친구, 그다음 그 전에 발견된 여자친구. 이것 때문에 수배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1973년 11월 8일. 그러니까 아까 그 두여만 죽인 날로부터 이틀 지났네요. 그러니까 시체는 7일 날 발견되고요. 8일 날 엘모어 카운티의 경찰관으로 활동하던 빌 힐이라는 그냥 경찰관이 있었어요. 형사는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상하게 이제 둘이 꽂힌 거야. 크리치하고 여자친구가 지나가는데 느낌이 안 좋은 거야. 그냥 너네 일로 와봐라 그랬더니 얘네가 도망가려고 그래. 그래갖고 이 순찰 경찰관이 잡은 거예요. 잡아가지고 너네 미안한데 신원 좀 줘해보자 했는데 이때 이제 오리건주 사건 있잖아요. 거기에 크리치가 아예 그냥 지명수배가 돼 있는 거라. 딱 걸렸네. 예, 그래야 확인된 데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명의 도장공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저거 해갖고 얘는 이제 바로 체포를 해버립니다. 했는데 이 과정에서 여기 이제 교수님 사진 보이시죠? 여기 그 머리 약간 대머리 있는 분 있잖아요. 이분이 잡은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수사 과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에이다 카운티 교도소가 이 당시에 그 경찰서 유치감에 넣었는데 이게 불안정하니까 공식적인 교도소로 이감한 다음에 공식 수사가 들어갑니다. 이게 교수님 그 당시 그 대서특필된 기사 예, 사진이고요. 그리고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페이트공 2명이고요. 그다음에 그 오리건주 커플 2명. 네, 예, 포틀랜드 연인 2명 살인 사건 이거 관련해서 이제 기소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사 과정에서 여러 건이 더 떠난 거라 진술이 아까 막 100여 건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와이오밍주 베그스란 지역에서요 22살의 러글리 스튜어트 맥킨지라는 사람을 죽였다 이게 진술이 나왔는데 죽은 건 맞아요. 근데 얘 입증이 안 돼요. 오케이. 네, 이거 거의 확실하다 보고요.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에서요 50세의 비비안 그랜트 로빈슨은 여성이에요. 여성인데 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얘가 맞는 걸로 나와요. 이건 나중에 유죄가 인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리조나주 투손이라는 지역 아시잖아요. 여기에 그 다운타운 모터 호텔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70세의 폴 슈레더라는 남성이 쥐지게 두드려 맞고 강도당한 채로 죽은 사건이 발생해요. 이것도 예가라고 봐요. 근데 입증은 안 되고. 입증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건 나중에 아까 교수님 저기 24년도 올해 저기 입증된 거 있잖아요. 그게 그 청년 사진이고요. 아까 데니엘 워커라고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샌 버나디노에서 살해당했다고 그러잖아요. 이분 사진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재판하는 과정에서 이것저것 막 튀어나왔는데 중구난방식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정리된 게 아까 말씀드린 그 러글리 스튜어트 맥킨지 사건도 얘가 범인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50세 비비안 그랜트 로빈슨 이건 아예 유죄까지 나왔고요. 그다음에 폴 슈레더, 그다음에 데니엘 워커 이런 게 나온 거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 저 여자애는 어떻게 됐어? 스폴딩인가 게. 스폴딩도 같이 구속됐죠. 네, 그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아이다호주에서 이제 체포를 했잖아요. 체포하니까 주경찰도 개입하고요, 지역 경찰까지 개입해갖고 일단 크리치, 그다음에 여자친구 같이 체포됐죠. 스폴딩, 그다음에 아까 소총. 아 힐비. 네. 힐비가 숨겨줬잖아. 네. 땅에 묻어줬잖아. 네. 소총을 숨긴 힐비까지 동시다발로 검거가 됩니다. 이게 검거해서 재판을 하는데. 재판 과정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긴 게 아까 17세였다고 그랬잖아요. 스폴딩이 17세지. 예. 근데 17세니까 미성년자잖아. 그 당시 기준 18세였나 봐요. 그래서 야 이거 17세인데 이거 소년범으로 소년 재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아이다호주 이제 법무부하고 법원에서 같이 살잖아 성인으로 봐야지. 부부 이제 자의적으로 하는구만. 예. 이게 적용돼요, 교수님. 그 부부 의제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민법상에도 보면 미성년인데도 결혼하면 성인으로 간다나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거 참 희한한 케이스인데 생일로는 안 지났대요. 만 18세가 안 됐는데 이게 원체 시끄러운 사건이니까 이거 만약에 소년 재판했다가 난리 날 것 같은 거라. 그래서 그냥 성인 재판으로 그냥 해버린 거야. 예, 그래서 야 너는 어쨌든 저기 같이 살았으니까 성인으로 보고. 스폴딩 너도 이제 정식 재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식 재판 3명이 청구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첫 번째 힐비가 총 묻어준 놈. 힐비가 그것도 조사했는데 뒤지게 맞았대요. 경찰 끌려가서. 왜 그러냐면 지금 봐봐요. 주범이 그럼 크리치가 얘기 안 할 거냐 지는. 총 묻어줬으면 이 새끼 공범일 가능성이 있지. 거기다 또 여자친구 얘는 얘기하겠냐고 스폴딩도. 그러니까 이제 그 종범 중에 말종범 있잖아요. 이걸 조지는 거라 뒤지게 맞았대. 맞았는데 얘가 맞아도 뭐 할 말이 없는 거야. 진실의 방에 들어갔는데도. 쟤는 총만 묻어줬으니까.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 돈 받고 총만 묻어줬어요. 형사님이 이렇게 된 거예요. 나중에 패다 보니까 경찰들 입장에서는 맞는 건데 이렇게 된 거라. 그래 봤더니 맞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가담 안 한 거잖아 살인에는. 걔는 그냥 총 묻어준 죄밖에 없지. 그래서 이제 은닉했는데 이 당시에 이제 이 힐비도요 살인 도구라는 것도 모르지 않았냐 이게 거의 나와요. 그래서 법원에서 이게 뭐라고 얘를 집어넣냐. 그래갖고 집행유예 때려버리고 바로 얘만 따로 석방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판 과정에서 계속 말씀드린 증거가 거의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죄 판결이 어렵다 보니까 1976년 3월 25일이네요. 아까 그 히치하이킹 하면서 페인트공 두 분 돌아가신 사건 있잖아요. 이걸 기반으로 두 건의 살인에 대해서만 그 아이다호주에서 발생했으니까요. 법원에서 두 건의 교수형을 선고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스폴딩 있잖아요. 기록이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스폴딩은 이제 단기형 받고 얘는 참여할 때 나간 것 같아서 기록이 거의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래갖고 이제 교수님 정확하게 말씀드렸는데 판결문에 교수형 2번이요 이러고 박아줘 버려요. 이 당시 교수형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크리치 변호사가 있잖아요. 이제 무죄 주장을 하는 거라. 야 이거 지금 이렇게 해갖고는 너 안 된다. 그러니까 무죄 주장하자. 다른 범인이 한 건데 너네 뒤집어 썼다고 하자. 이래가지고 변호사가 온갖 노력을 하는데 특히 존 위커샴이라고요. 교수님 이게 저기 수사책이나 탐정책이 엄청 많이 나오는 위커샴 많이 나온 거 얘기 많이 유명하잖아. 이 사람이 개입을 해요. 사립탐정. 네. 이 사람이 거의 전설적 살인 탐정이잖아요. 이 존 위커샴 탐정이 개입을 해갖고 누구 편에 섰냐? 이 크리치 편에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아, 얘 무죄 입증해 주려고? 네. 근데 나중에 위커샴이 변호사한테 그랬대요. 걔네 한 게 맞아 이랬대요. 게임 끝났네. 네. 그래서 이 존 위커샴이 실제로 개입하면 그 형사 사건에서 변호사보다 훨씬 더 뒤집어 까는 사건들이 많았대요. 근데 위커샴도 포기한 사건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명확하니까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다호 주 법무부 입장에서는 크리치가 이제 교수형 2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집행해야겠죠. 그래서 1976년 5월 21일 한 2달 있다 집행하려고. 네, 이렇게 하려고 이제 딱 준비를 했어요. 했는데 이때 이제 크리치의 이제 대가리가 얼마나 좋은지 이때부터 나와요. 얘가 갑자기 뭐냐? 내가 전에 불었잖아요. 캘리포니아에서 여자 하나 죽였고, 그 다음에 오리곤에서 그
성공회 교회에 있을 때 둘 죽였잖아요. 아, 그거 조사하기 위해서 나 그동안 살려달라 이 소리네. 그건 왜 재판 안 해요? 이러는 거라. 아.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또 보니까 오리건주하고요. 그 다른 주에서는요. 죽이를 바랬대요. 빨리 해치우라고. 뭘 보내기 교수형해버려. 그런데 이제 이거는 변호사 통해서 사형 연기하고 지는 그거 재판하는 과정이 더 살이 있을 수. 이거 왜 그러냐면 기록상이 있잖아요. 그 아까 캘리포니아에서 돌아가신 여자분하고 그 오리건주 두 건 있잖아요. 포틀랜드 사건 있잖아요. 기록이 없어요. 내 보내라 한 적이 없다니까. 그냥 자기들은 이렇게 수사만 하고 있고 재판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하나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아이다호주 처분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얼른 집행하기를 바랬겠다. 보내주면 하고 아니면 말고 이랬거든. 그러니까 이제 아이다호주 입장에서도 캘리포니아하고 오리건하고 조용히 있잖아 주에서.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보내면 되겠네 이러고 이제 진행하려고 했던 거라. 그래갖고 날짜를 76년 5월 20일을 잡았는데 집행 날짜를 사용. 갑자기 양아치 같은 변호사가 뭐라냐? 아 죄송한데요 우리 의뢰인이 왜 딴 데 재판은 안 하고 이렇게 따지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된 거라. 그랬더니 이게 언론에 나온 거예요. 나왔더니 또 무슨 일이 벌어졌냐? 오리건주하고요. 그 아까 캘리포니아주 욕 패대기로 먹은 거야. 쟤 재판 안 해. 수사 안 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실체적 진실은 밝혀야지. 그렇죠. 다 잠시 뒤로 미루더라도 사용을. 그러니까 이 순간에 이제 저 아이다호주 법무부 장관도 열이 받아갖고 쌍놈 새끼 죽여야 된다다가 보내야 되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어떻게 가라. 사형 연기하네. 네.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사형 집행 연기가 돼요. 네. 참나. 그래갖고 아까 얘기한 비비안 그랜트 로빈슨 씨 있잖아요. 캘리포니아주 들어온 분. 이분에 대한 거 이제 재판 캘리포니아 가서 받고요. 그다음에 포틀랜드 연인 살인 사건 중에 아까 여자친구는 증거가 많이 약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남자는 사체가 지 숙소에서 발견됐으니까. 그래서 그 남자친구만 재판에서 인정되고. 예,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둘 다 기록상으로는 안 나오는데 둘 다 종신형 나오지 않았냐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다섯 건의 살인 사건에 대해 재판이 마무리됐잖아요. 이러고 나서 이제 다시 돌아왔겠죠? 아이다호로 다시 간 거네. 네. 그럼 오니까 이제 넥타이 공장 가면 되지. 또 법무부 장관 야 이거 진짜 교수님 말로 넥타이 공장에 올려야겠네 이렇게 준비를 한 거라. 그랬더니 갑자기 또 뭐라 그러냐? 아니 근데요 저 재판 갔다 온 사이에요 오리건주에서요 사형 집행을 폐지하셨잖아요. 이때요 그 미국에서요 그 사형 있잖아요 집행을 폐지한 열풍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때 오리건주에서도요 사형 집행을 폐지하는 게 결정이 난 거라. 얘가 재판 받고 온 사이에. 그러니까 이 순간에 이제 변호사인 브루스 로빈슨이라는 양아치가 얘 진짜 양아치예요. 얘가 지금 사형을 선고받긴 했는데 판사님 얘가 만약에 재판을 좀 늦게 받았다면 늦게 건거됐다면 얘가 지금 종신형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사형 집행도 폐지된 상황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2건밖에 안 되는데 이거 심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앞에 두 있잖아요. 캘리포니아하고 오리건주 재판을 기반으로 해서 누진지 아니지 않냐 지금 주별로 따른데 그리고 한 방에 총기 난사한 거니까 감형해달라 이러고 난리친 거예요. 특히 이 판례가 있었대요. 조지아주 대법원에서요. 사형 선고받은 사형 대기수가 소급해줬구나. 네, 소급으로 해갖고 조지아주 대법원에서 종신형으로 좀 감형돼준 사례가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 사례를 가지고 얘가 들이비는 거예요. 로빈슨이라는 이 나쁜 이 쓰레기 같은 변호사가. 예. 그러니까 또 어떻게 대법원 입장에서는 야, 그 조지아주에서도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아 조지아주에서 3명이나 그랬다니까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도 방법이 없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집행이 안 됐구나 이 새끼. 그래갖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감형됐다니까요. 아이고 진짜 이 법이 말이야. 스펙타클해 이거. 그래갖고 이제 종신형으로 감형됐죠. 예. 그게 어떻게 돼? 이제는 형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다호 주립교도소가 있어요. 중교도입니다. 이름도 살벌해요. 아이다호 맥시멈 세큐리티 인스티튜션이라고요. 맥시멈이 아니야. 살벌합니다. 최대한으로. 여긴 다 독방 기분이고요. 밖에 내보내지도 않는데요. 그냥 하루에 10분만 운동시킨대요. 여기 간 거야. 아주 박살났네. 예, 갔는데 이때요. 아이다호 검찰청에서 검사들이 살아 있어요. 그 교정청장한테요. 얘기했대요. 왜 그 미국은 교정청장이 검사 지휘받지 않기 때문에 지시가 아니라 권고했대요. 저는 우리나라 이렇게 된다 생각하는데 뭐라고 권고했냐? 얘 위험해요. 진짜 40명 이상 죽인 놈 같아갖고 거기 가면 절대로 그렇지. 공동작업장 있잖아요. 다른 재소자 주 죽일 수 운동도 있으니까. 혼자 시키고 밥도 혼자 처먹게 하고 부탁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것도 검사 1명도 아니고요. 검사 2명이 사인을 하고 보냈답니다. 공문을. 근데 이제 주교도에서 아까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신 그 치료감호소에 들어갔는데도 착한 척하고 일주일만에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가서 또 그 지랄을 해.
그또 속았구만. 그러니까 교도관들이 속은 거야. 연기에.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작업장에 또 투입을 해요. 원래 독방에서 있잖아요. 평생 썩어야 되는데. 여기 13페이지 사진 나오는 젊은 코스튬 있는 남성 있잖아요. 얘가 맞아 죽은 애가. 여기 있잖아요. 그게 1981년 5월 13일 날이요. 교정 작업장에서 같이 일을 하던 이 사진이 그 친구예요. 23세의 데이비드 데일 젠슨이라는 재소자가 있었는데 얘랑 말싸움을 몇 번 했대요. 죽였구나. 몇 번 하니까 노을이어서 공격을 한 거라. 어떻게 했냐? 그 긴 양말 있잖아요, 교수님. 저기 여기 무릎 밑까지 오는 양말에다가 그 자동차 배터리 있잖아요. 요만한 거 주먹만한 거 있잖아요. 이걸 집어넣고서는 중금속 그걸 휘둘러서 옛날 벅치기 하는 거 그. 예. 그러니까 철퇴로 때리는 식으로 때린 거라. 그래 맞아 죽어요. 그 교도관들이 이미 출동했을 때는 이제 얼굴이 다 뭉개져서 죽은 상태였고요. 새끼나 살인마고. 그래 교정당국에서 황당한 거라. 그래갖고 교수님 교정 경찰 따로 있는 거 아시잖아요. 교정 경찰이 수사를 해요. 그래갖고 1급 살인 혐의로 너 미리 노린 거다. 여기 젠된 그 저기 무덤의 묘비하고요. 이게 교도소 사진이고요. 요 새끼가 그 당시에요. 기타 치고 있는 장면 있잖아요. TV에 가서 인터뷰한 거예요. 이게 교도소 아니에요. 이지랄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판사님이 열받은 거예요. 왜? 야마 너 가명해줘갖고 잘하라고 그랬으면 잘해야지 이 새끼야. 이게 무슨 살이냐. 그래갖고 사형을 때려버려요. 이때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면 이게 여러 건이다 보니까. 이때부터 이제 크리치가 다시 사형수로 변경돼 갖고요. 그 아까 얘기한 그 아이다호 주립 교도소 있잖아요. 완전 독방에서 이제 거기서 살기 시작을 하고요. 근데 이제 이 당시에 그 아까 사망한 그 친구 있잖아요. 같이 근무하던 젠슨 있잖아요. 젠슨 아버지한테 제가 이렇게 조사한 바로는 한 20년 이상 편지 썼대 계속. 아버지 죄송합니다. 왜?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러고서는. 왜? 제가 죽여놓고. 얘가 이제 이때부터는요 독방에 감금되고요. 독방에서 밥 혼자 먹고요. 운동도 혼자 해야 돼요. 아무도 못 만나야 돼요. 지옥이지. 네, 그러니까 나 저기 아버지가 그 법무부 장관한테 편지 써갖고 사형 좀 집행하게 해달라고. 빨리 나 좀 죽여달라고. 예. 네. 그럴 수 있을 거야. 근데 이게 구라로 밝혀져요. 네. 왜? 얘는 이제 공동작업장이나 다른 재소자 만나고 싶어서 쇼한 거라. 사형 집행을 원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 쓰레기예요 이거. 그리고 이제 시간이 또 경과됩니다. 사실은 이 새끼 혼자서 완전 독방에서 수십 년을 있으면 이건 인성 파괴 쓰레기. 얘가 괴롭다고 계속 그랬대요. 괴로울 정도가 아니지.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됐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교수님 이게 2000년대 넘어와서요. 아이다호가 이제 센 사건이 계속 발생해요. 조용한 동네인데.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사형 폐지하는 게 말이 되냐. 이게 여론이 생긴 거예요. 그렇지. 주내에서. 그러니까 거기 이제 부활이야? 그 주지사 그때 이제 2000년대 넘어온 주지사 한 명이 부활이요. 안 되겠어요.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 부활 좀. 대신에 교수형은 좀 지저분해. 콧물 막 저기 배설물 다 나오니까 야 지금 독극물로 하자. 그래갖고 독극물 주사형 있잖아요. 이걸로 사인해 버려갖고 사형이 부활이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크리치 잠 못 자기 시작하죠 이제. 이제 주사 맞아야 되니까. 왜 대기수니까. 그렇게 하다가 2020년대 들어오면서요 본격적으로 이 3명이나 있대요. 그 사형 대기수가 15년 이상 된 애들이. 그래서 다 보내. 야 이거 다 보내야 되잖아. 이러고서 2020년대 넘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 10월 12일 날이요. 아이다호 주 법원에 제이슨 D 스콧이라는 판사분이 계신데 이분이 크리치 사형 집행에 대한 영장에 대해서 사인을 해버려요. 그리고 허가를 한 다음에 날짜도 정해져요. 2023년 11월 8일 날 집행해라. 갔어야 되는 왔네. 네. 이러고서 판사님이 이제 멋있게 해줘요. 그러니까 크리치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크리치가 왜 쇼를 했냐면 아까 그 젠슨이라고 그 동료 아버지한테 저 죽여달라고 그랬잖아요. 거짓말인 게 이때 드러나요. 아이고 이제 살고 싶어? 네. 왜 사인이 났다고 듣고 왔잖아. 이게 놀래가지고 야 이거 나 어떡하지? 그러니까 얘가 이때 또 머리를 굴린 거라. 변호사를 또 구해요. 구해가지고 변호사님 나 장기 수용 40년 이상 산 것 같은데 40년 이상이면 가석방 저기 신청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조건이 됐대요. 그래갖고 가석방 심사를 이제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사형 날짜 잡은 거를 이제 또 뒤로 딜레이 시킨 거네. 네. 가석방 심사가 개시된다고 허용이 되니까 사형 집행 날짜가 무효가 된 거예요. 와 대박이죠. 2번이나 했네. 네. 그래서 가석방 심사가 또 진행이 돼요. 2024년 올해예요. 1월 29일 날 아이다호주 사면 및 가석방 심사위원회 총 6명이 위원이시라고 그러네요. 이분들이 크리치 가석방 관련해서 진짜 엄청난 난상 토론을 했대요. 왜?
그러니까 절반은요. 얘가 40년 이상 살았잖아. 살았기 때문에 내보내는 게 맞아. 이게 관례대로 해야 돼 이거고요. 나머지 절반은 뭐냐면 이 새끼가 70이 넘어도 나가면 또 죽여 사람. 그럼 말이 되냐. 그건 너네 얘기지. 이래갖고요. 어마어마하게 싸웠대요. 그래서 교수님 사면 및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는 원래 만장일치로 거의 다 정리를 한대요. 웬만하면 다수결 안 가는데 다수결 투표 간 거라. 도저히 안 돼갖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 자 3대3. 원래 이게 심사위원회는 홀수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장일치 하는 데는 짝수래요. 아시잖아요. 다수결 하는 데는 그래서 홀수로 위원회.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위원회를 구성할 때 짝수로 한다는 것은 다수결을 해도 6대4로 끝나든가 3대3 거의 안 나오니까 예, 6대4로 하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4대2로 하든가 이렇게 정리하라고 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요. 진짜 골 때리기 3대3이 나온 거야. 그래갖고 재표결을 했대요. 근데도 이게 안 굽혀져. 그러면 얘는 가석방은 안 되는 거 아니야? 안 되는 거예요. 가부가 안정이지. 예, 왜 그러면 과반수니까 4명 이상 투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라. 사형이네 그대로. 그래갖고 가석방 요청이 기각이 된 거예요. 어쨌든. 그러면서 사형 집행이 확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요때요. 누가 대기하고 있었냐면 브래드 리틀이라고요. 지금 주지사예요. 주지사. 이 지금 주지사가요. 그거만 이렇게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야. 주 법무장관하고. 딱 그거 결정 보고 집행하려고. 대기 타고 있었대 진짜로. 그래갖고 주지사님 저기 기각됐답니다. 딱 그랬더니 당일날 있잖아요. 법원에 봐도 주지사가 사인해갖고요. 빨리 보내라고. 사형 청구해버려요. 네. 그래갖고 법원에 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있잖아요. 1월 30일 날 올해예요. 제이슨 스코판사 또 나오시죠. 이분이 다시 사인을 화끈하게 해주시고요. 원래 2023년 11월 8일 날 하기로 했는데 날짜 좀 벌어갖고 2024년으로 넘어왔네. 네. 그래서 2024년 2월 28일 날 올해 이래 집행하라고 날짜까지 정해줘 버려요 판사가. 근데 이 새끼 이제 가네 이제 진짜. 네. 그러니까 또 그렇지 어떻게 살고 싶잖아. 아이씨 양놈. 그래갖고 이제 이때부터요 얘가요 아까 제 누나 착한 누나 있었다 그래. 누나 참 착해요. 그래서 누나 나 살고 싶어 이지라고 또 운 거라 면회에서. 야 누나가 또 어떻게 또 이게요 또 웃기는 게 기록 힘들게 찾았는데 크리치가요. 그 옥정 결혼을 해 이 새끼가. 그래서 살으려고. 부인이 있어요 또. 그래갖고 이 부인을 이제 교도소 안에서 만나는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리고 부인이 있는데 부인하고 누나한테 얘기해갖고 나 좀 살려줘봐 이렇게 된 거라. 이때부터 이제 부인하고 누나가 언론 플레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이게 사형제도가 전 세계 거기 또 이제 인권단체 나오겠지. 예. 그러니까 뭐 인권단체, 사형폐지단체, 그 다음에 또 아시죠? 이게 저기 또라이 추종하는 애들 있잖아요. 추종자들끼리 대대적으로 막 그 주지사 있잖아요. 사무실 앞에 와갖고 살려라, 폐지하라 막 내리는 거라. 이랬더니 이제 브래드 리틀 이제 지금 현 주지사 열이 받아갖고 기자 다 불러 이렇게 된 거라. 그런 거 기자 얘기하는구나. 쫙 깔아놓고 아니 그 유튜브에 나와요. 깔아놓고서는 그냥 이렇게 열이 너무 가는 거라 방법 없어 죽일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사람 이렇게 죽인 놈의 새끼를 살려줘?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28일 날 받았잖아요. 그래고 이제 집행을 하게 돼요. 그래갖고 교수님 그 집행하는 이게 실제 사진이에요. 교수님 그 다음 페이지에 하단에 보시면 큰 사진 있죠. 이게 실제로 그 형장 사진이에요. 밑에가. 그래서 여기에 눕혀갖고 그 정맥 주사로 있잖아. 독국물 하고 여기서 이제 그 보는 검사하고 이렇게 입회하게 돼 있는데 이게 교수님 그 사진이요. 형장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사진이에요. 네. 그럼 요거 좋다 이거야.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요. 교수님 주사 처형을요. 해본 사람이 없대요. 살아있는 사람이. 그래 맞아. 많이 안 해봤으니까. 얼마 전에. 네. 맞아요. 해본 사람이 없대요. 그래갖고 또 더 중요한 거 이게 이제 그 일반 간호사를 불러도 할 수 없잖아요. 약물 주사니까. 그러니까 뭐냐 법무병원에서요 간호사들 차출을 하는데 이게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더래요. 내가 사람 죽이는데 가서 그 주사를 꽂아야 됩니까 이런 거라. 그래갖고 이제 겨우 하나 구해다가 이제 갖다 놨대요. 하려고 했는데 세상에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정맥을요 찔렀대요 계속. 근데 10번을 찔렀는데 10번 다 헛스윙인 거라. 뭐 찾은 거지 뭐. 그러니까 이 순간에 있잖아요. 얘가 열받아갖고 변호사가 이제 난리친 거야. 이 사람아 사람 너무 고통스럽게 죽이잖아. 무슨 저 삶은 감자도 아니고 계속 10번이나 찔러대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순간에 방법이 없네. 일단 집행 취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다시 교도소 재입감 낸 거죠. 이 새끼 더 불안하게 살겠다 인생. 더 힘들겠다. 그래서 교수님 일부 얘기는 지금도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뒷정리를 해야 되니까. 일부는 사형 집행을 안 하려고 했는데 쇼했다는 얘기도 나와요. 그런 말 나올 수 있어. 네. 그러니까 주지사가 센 척하려고 집행액을 했는데 이게 말이 안 된대요. 이거 못 찾나 이게 말이 되게. 이게 혈관이 여기만 있냐고. 그러니까. 예.
10번 찔렀는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또 하나 중요한 거 이게 교수님 그 사형 집행용 독극물 있잖아요. 이게 집행을 안 해갖고요 재고가 거의 없대요. 그래서 약 구하기도 어렵대 이게. 예, 약도 그렇게 비싸대 이게. 그래가지고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사형을 집행을 안 하고 겁을 한번 주려고 쇼했다. 그런 말도 있을 수 있죠. 예, 이게 교수님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 설이고요. 두 번째는 억수로 이 새끼가 운이 좋아가지고 진짜 안 죽을라니까 그런 것 같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집 집행이 그때 안 됐잖아 2월 달에. 근데 여전히 이제 얘는 언제 할지 모르잖아. 네. 그래서 이제 겁주려고 한 게 아니냐가 지금 파다해요. 예. 지금 일단 한 번 시도했는데 실패해서 다시 집어넣어놓고 또 날짜 잡아서 다시 주사 놓는다는 얘기잖아. 네. 그럼 얘는 얼마나 불안하겠냐고 이 자식은. 또 더더군다나 누워서 한번 꽂혀봤으니까 열방이나 맞아봤으니까 얘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이 정도 고통스러우면. 그런데도 이 구차한 목숨 살려고 했을까? 그렇죠. 사실은 얼마 전에 요거 관련돼서 우리가 방송에서 우리 방송에서 간단하게 했죠. 주사로 집행하는 거 뭐 관련된 얘기. 근데 이게 이제 얘 얘기였구나. 네, 그리고 교수님 또 마무리를 하면 이게 교수님 주 행정법이에요. 아이다호주하고요, 미시시피주하고요, 이것도 조사했어요. 유타주, 오클라호마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여기 좀 세요 법이. 그 얘네가요 주사로 사형을 집행하다가 실패하잖아요. 바로 끌고 나가고 총살하게 돼 있어요 법에. 그럼 이 새끼 총살이 되네. 안 했다니까. 그래갖고 이제 또 기자들이 물어봐요 주지사한테. 왜 안 했냐? 그럼 총살 바로 했어야죠 그랬더니 거기서 구차한 별명을 또 주지사가 해요. 뭐냐? 아 이것도 아무데나 총질하면 인권 문제가 있으니까 그 사격장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집행시설 있어야 되는데 아 그게 없어요.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그거 다시 만들어야지 빨리. 그 노지 가서 쏴야 돼요. 그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건 안 되니까 지금 현재 그 시설을 만드는 이게 더 웃겨요. 예산 한 30억 정도가 필요한데 예산이 되면 우리가 만들어서 총을 쏘던 것 같게 이렇게 된 거예요. 다 이유가 있네. 그래서 결론을 내면 교수님 이 주지사도요 안 하랬던 거예요. 안 하는 건데 너무 시끄러우니까 이거 한번 겁주려고 하잖아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얘는 언젠가는 되겠네. 늙어 죽지 않겠나 싶어요 지금. 법이 살아있는 한은 뭐 하긴 그래 또 사형 대기 상태에 있는 거는 날짜는 뭐 맘이니까. 그래서 교수님 제가 교수님 미리 읽으실까 봐 제가 얘기 안 했는데 일부에서는 이제 불사조 연쇄살인마라고 불려요. 불사조 이모탈이라고 불러요. 절대 죽지 않는 연쇄살인마. 근데 인생은 더 불쌍하다. 예. 차라리 죽는 이만도 못하네. 참 말도 안 되죠. 그지? 예. 사형 내일 모레 날짜 받아가지고 피 바짝바짝 말려서 날짜 한번 잡았어. 예. 그래갖고 머리 써서 다른 사건 수사해달라고 딜레이 시켜가지고 좀 더 살았어. 예. 그런데도 또 다시 빠꾸돼 가지고 와서 또 날짜 또 잡혔어. 예. 또 날짜 바짝바짝 다가오고 있는데 이제 주사판 10번 꽂았어. 주사 10번 꽂았어. 예. 그리고 이제 아예 지금 너 살으니까 들어가 있어. 다음번에 할게. 예. 또 지금도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야. 어떤 면에서. 얘 인생 어떻게 보면 빨리 죽는 것만 더 못해. 예. 그리고 교수님 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요거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당시에 약물을 못 구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일부 언론에서는. 그게 구하기 어려워가지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주사기로 실패했다는 얘기 이거 이 뉴스에 떠서 우리가 잠깐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이게 크리치 사건이구나. 다 이면을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아이다호 살인 사건인데 내가 알고 있는 그 사건이 아니네 지금 보니까. 나는 아이다호 그 살인 사건 그 물에다 빠져가지고 죽인 거 그 사건이었던 걸 내가 기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사조 연쇄살인은 몸으로 불립니다 얘는. 가서 어렵네요. 부디 지옥에 가서 지옥 갔으면 좋겠네요. 지옥불에서 매일같이 불타기를 바라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고생했어요.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